보감. 네, 조변보감 시간입니다. 대타할 때만 제가 이 아주 좋은 얘기와 또 깊이 있는 인문학적 상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우송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제를 좀 봐야 될 텐데 보고 사실은 좀 뜨끔했습니다. 미리 공부를 하다가 저도 이렇게 얼굴이 조금 검고 피부가 지금 유튜브 보시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리더가 되려면 얼굴이 두꺼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제목이 어렵습니다. 발음이 후흑학이라고 하네요. 이게 뭔가요? 그래요. 제가 뭐 주제를 뭘 할까 하다가 지금 요즘 또 휴가 기간이고 또 뭐 많은 사장님들이 또 뭐 책을 가지고 어디 뭐 여행도 가시고 그럴 텐데 아마 우리가 그 춘추 전국 시대 여러 가지 제자 백가 뭐 유가 도가 뭐 묵가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후흑학이라면은 이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또 중국에서는 꽤나 유명해요. 네.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좀 머리를 식히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느낄 만한 것도 있을 것 같았어요. 이 후흑학은 후자가 네. 한자인데 두꺼울 후자입니다. 두터울 후자. 네, 두터울 후자. 그다음에 흑자가 검을 흑자. 네. 그래서 두껍다는 것은 얼굴이 두껍다는 거고요. 네. 흑은 이제 속이 시커멓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 같은데요. 그래서 듣기에는. 얼굴이 두껍고 속이 시커매야 된다라는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어떤 네. 학문이거든요. 근데 참 학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이것이 1911년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에서 네. 좀 유행처럼 번졌던 네.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제 신문에 게재를 하면서 했던 네네. 내용인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예, 언뜻 알고 있는 상식과 다릅니다. 자,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은 항상 얼굴이 맑고 투명하고 속도 투명하게 정직해야 된다라는 게 얘기인데 지금 이 후흑학의 후흑만 들어보면 정반대입니다. 얼굴은 두꺼워야 되고 속은 시꺼매야 된다. 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세상이 참 어렵고 험하죠. 갈등도 많습니다. 후흑학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일단 그 본질적인 내용도 알려주시죠. 예, 이 우선 모든 이 철학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다. 그러면 군주론의 내용만 보면은 리더가 아주 교활하고 때로는 아주 가차 없어야 된다. 이런 네.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내용만 보고 나면 정말 너무 가혹하다. 그런데 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을 때 그 당시에 이탈리아 상황이 있거든요. 네. 너무나 모든 것이 분열되어 있고 백성들이 힘들 때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즉 모든 철학이나 사상은 그것이 탄생했던 그 당시의 네. 시대적 배경을 네. 무시할 수 없는데 이 이종호의 이 후흑학은 1911년 12년 그 당시에 나름대로 사회 개혁가라고 하는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제 신문에 이 글을 쓰면서 이제 파란을 일으켰는데 네. 자 1910년대에는 중국 청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알지만 아편 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완전히 그 찢어 발겨진 네. 그 서양 열강에 의해서 그래서 전 국토의 이권들이 다 뭐 영국으로 프랑스로 독일로 가게 되고 청나라는 유명무실함. 그래서 우리가 순원은 알잖아요. 네네. 순원의 산민주의. 순원 같은 사람은 중국인이여 다시 일어서자. 뭐 네. 이래가지고 중국인들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아큐정전을 쓴 그 작가 노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종호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 중국 국민들이 이렇게 열강으로부터 찢어 발기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거냐. 네. 이종호 방식으로의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한 것이 후흑학이에요. 이 사람은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는데 네. 소위 중국의 역사를 24사라고 합니다. 이게 네. 왕조를 24개 왕조의 그 24사를 자기가 아무리 읽어봐도 네. 유교에서 얘기하는 어질인 뭐 그다음에 예를 갖추라 인과 예가 아니고 네. 어떤 결국은 큰 일을 이루었던 리더들 그다음에 그런 성공을 했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속성이 있더라. 네. 그 속성이 뭐냐고 봤더니 얼굴이 대단히 두껍고 네. 속이 시커멓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엔드 조건이에요. 네. 얼굴이 두꺼우면서 동시에 속이 시커매야 돼요. 이 얼굴이 두껍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좀 그걸 제가 뒤에 나쁘게- 설명을 쭉 드릴 네네네.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얼굴이 두꺼운데 속이 하얗거나 네. 속은 시커먼데 얼굴이 너무 얇은 사람은 안 네.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도 아닌 소리냐라고 했지만 네네.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후흑학이 다시 재조명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후흑학에서 이렇게 중국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네. 결국은 통일을 이루었던 뭐 초안전에서 항우와 유방이 싸웠을 때 결국 싸움 잘하고 용감한 항우보다는 그 아주 비굴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았던 유방이 네. 이겼고 그다음에 조조 그다음에 뭐 명나라의 주원장 그래서 이제 특히 모택동 같은 사람이 이 후흑학에 아주 감명을 받았다는 네. 건데 그럼 이제 요걸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자, 이거를 이 실제 후흑학은 제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그렇게 철학적인 깊이가 깊진 않아요. 네네. 하지만 제가 이제 뭐 리더십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 이종호가 하는 얘기를 21세기 한국에서 이 어떻게 좀 재해석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우선 네. 얼굴이 두껍다라는 네. 것을 좀 얼굴이 두껍다고 그러면은 PD님은 뭐 뻔뻔하다 어떤 뭐 이렇게 뻔뻔하다. 받아들이잖아요. 네. 뻔뻔하다고 느껴지죠. 네. 그런데 여기서의 얼굴이 두껍다는 것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제가 바라볼 때 이제 제가 리더, 네. 사장, 네. 리더가 왜 얼굴이 두꺼워야 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거거든요. 실패와 고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라. 실수할 수 있다. 다음 기회를 노려라. 이제 이런 컨셉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속성이 이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자기 용납이에요. 네. 이게 중요한데 자기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네. 이 자기 실수를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네.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네네. 그러면서 이게 그 자기도 스스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 보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는 초안전에 보면 항우와 유방의 싸움인데 누구나 그 싸움에서 항우가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항우는 집안도 명문이고 본인 개인 자체 캐릭터도 강하고 네. 싸움도 잘하고 그렇죠. 유방은 나이도 많고 그냥 시정잡배에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사람들하고 노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런데 막상 진나라가 패망하고 그 둘이가 싸울 때 그 초안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싸움을 했는데 50몇 번을 유방이 졌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딱 한 번 항우가 졌거든요. 네. 자,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뭐냐? 유방은 계속 싸움에서 지고 도망가고 그러면서도 아유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심지어 뭐 이거는 뭐 약간 그 내게 나오는 건 막 도망가다가 네. 마차가 빨리 안 가니까 네네. 마차가 빨리 한다고 자기 아들을 막 바깥으로 차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야. 그런데 항우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항우는 마지막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을 가는데 네. 강만 건너가면 다시 자기 홈그라운드에 가서 제기를 병사들을 누릴 수 끌고 올 수 있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제 그 사공이 나를 같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갑시다 그러는데 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우는 내가 강동에 수많은 자제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싸움을 하다 이렇게 많이 실패를 했는데 네. 또 죽이기도 하고 내가 무슨 낯으로 아. 가서 네. 그 사람들 다시 사람들을 하겠느냐 나는 그 사람들을 볼 낯이 없다. 네네. 그러면서 스스로 자결을 하거든요. 와. 자결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항우는 자결을 해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평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고 보통 긍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되게 멋있고 고든절개. 그렇긴 한데 과연 정치가로서 그다음에 그 항우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그 보스가 아주 질긴 생명력을 갖는 것과 네. 장쾌하게 그래 내가 실수했어. 그리고 이건 내가 용서가 안 돼. 끝내버린다는 얘기죠. 야.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 자체로서의 무슨 항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적어도 항우가 정치가는 아니다. 현실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항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얼굴이 두껍다는 첫 번째 속성은 뭐냐 그러면 자기 용납이에요. 자기 내가 용납. 실수할 수 있다. 네. 실수할 수 있고 그래. 하지만 나는 이 실수를 내가 딛고 다시 일어서면 돼. 네. 그러니까 다시 하면 돼. 뭐 까짓거. 요 마음이지.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면 네. 힘든 거죠. 자용납이 결국은 또 긍정으로 이어지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 용납이고 두 번째가 회복 탄력성이에요. 네. 우리가 회복 탄력성, 리사일런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중국 드라마에서 네네. 본 건데 한 번의 승부로 끝나는 그런 삶은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승부라고 하는 게 승패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한 번의 승부로 모든 걸 끝낼 수는 없다는 그런 건데 네. 회복 탄력성은 그런 거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탄력성이 없어 그냥 푹 주저앉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업 때문에 CEO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네. 많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럴 수 있지 뭐 미안해. 이렇게 이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주 양심적인 사람은 얼굴이 아주 얇은 사람은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를 텐데요. 또 내가 뭔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미안하니까 미안하고 네네. 이 얘기를 못 하는데 조금 뭐 그럴 수 있지 뭐 미안해. 네. 미안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그 강풍에도 그걸 이겨내요. 네.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이제 직원들, 팔로우들의 입장에서는 야, 역시 우리 보스는 저 정도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보스가 좀 뻔뻔해 보이긴 하지만 네.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국의 후흑학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우성 변호사와 함께. 그런데 일상 속에 많은 분들의 그 삶의 방식도 연결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후학에 대해서 좀 이 인사이트를 받으시는 분들 어떤 분이야? 내 얼굴이 얇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장인데 네. 막 이렇게 내가 했던 말을 뒤집기도 막 싫고 그렇죠. 막 왠지 내가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미안하고 이제 그런 내 얼굴이 그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후의 반대말은 박이거든요. 그렇죠. 내 얼굴이 너무 얇은 사람은 좀 두꺼워도 된다는 거죠. 그 뭐 유명한 책에 그게 있잖아요. 미움 받을 용기. 네. 미움 받을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조직이 있으니까 리더로서. 내가 좀 얼굴이 좀 면이 상하고 그러더라도 난 꼭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얼굴이 두껍다는 것을 이제 물론 이제 얼굴이 두껍다는 그 말 자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리더가 갖춰야 될 긍정적인 얼굴 두꺼움은 나의 실패를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네. 내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회복 탄력할 수 있고 네. 왜냐 나를 바라보는 조직원들이 있으니까 미안하다 가자. 이럴 수 있는 두꺼움이 필요하다. 사실 이종호가 약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 네. 사람들 너무 체면 중시하지 마라. 인과 예가 지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청나라 맞습니다. 예. 그 얘기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후는 대략 이렇게 후라고 하는 게 반드시 얼굴이 두껍다는 게 나쁘진 않다는 좀 감이 그러니까요. 오죠. 네. 그럼 흙은 속이 시커멓다. 흙은 네. 속이 시커먼 거예요. 네네. 속이 시커멓다는 건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알 수 없다. 뭔가 알수 꿍꿍이가 없다. 있다. 이렇게 꿍꿍이가 보이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속이 시커멓다는 걸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일단 속이 시커멓게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심해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밑속은 잘 어렵죠. 보이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힘을 기른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자, 첫 번째 네. 속이 너무 잘 보이는 리더 네. 문제 있지 않을까요? 혼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다 거예요. 읽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뭐 한비자에 관련 책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네네. 한비자 사상과 노자 사상은 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노자의 도덕경은 그냥 무위자연 개인적인 수양책이 아니고 그게 군주론이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주는 비어 있어야 된다. 비어 있다는 얘기는 저 우리 보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라는 걸 읽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스가 어떤 마음인지를 잘 읽히지 않아야 밑에 사람들은 더 긴장하고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흑의 반대말은 백이잖아요. 네네. 하얗거든요. 그렇죠. 너무나 잘 보이는 리더. 우리 리더는 지금 이런 생각이야. 네. 지금 화가 났어. 지금 기분이 좋아.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이 우리 리더가 어떤 생각인지 읽히지 않는 무색무취. 네. 좋고 싫음이 너무 분명하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한비자에 많이 나오는데 결국 시커멓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고 네네. 그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리더가 생각하는 그런 깊은 뜻 그러니까 팔로우들 조직원들은 우리 보스는 뭔가를 고려하고 있구나. 네. 뭔가를 생각하고 있구나. 설령 그게 없다 하더라도 네네. 그거를 뭔가 갖추고 있지 않으면 너무 다 읽혀버리면 네. 그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내 기분이 그냥 실시간으로 다 우리 조직원들에게 다 보여지고 네네. 뭔가 이 에어백이 없는 내가 그런 어떤 너무 하얗지 않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비어 있고 읽히지 말라는 것이 흑의 속성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리고 보이지 않으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저 친구 속이 시커먼네라고 할 때는 이런 거죠. 그럴 줄 몰랐는데 나중에 뭔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게 나쁜 의미로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고 호호 저 친구가 저런 걸 준비하고 있었어? 네. 호호 몰랐네. 뭔가 저렇게 준비할 여지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도광양회라는 중국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네. 도광 도자가 숨긴다예요. 광 네. 빛을 숨긴다. 네. 그리고 양회가 힘을 기른다.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힘을 기르면서도 온 동네방에 소문내면서 나 이거 할 그렇죠. 거야 저거 할 거야.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네. 또 그런 리더가 있어요. 네네. 근데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계속 힘을 기르는 거죠. 네. 힘을 기르고 있으면 이 속이 시커멀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임팩트가 있는 거죠. 저랬구나. 네. 그러면은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보이지 않아야 되고 네.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느 순간 제대로 보이는 것까지가 흙이에요. 네. 과단성. 그래서 물론 저만의 해석인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으면서 미래를 주도 면밀히 준비하면서 결국 필요할 때는 보여줄 수 있는 과단성. 네. 이 세 가지를 갖춰야 제대로 흙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후흑학에 대한 얘기를 예전부터 들었는데 제가 많은 CEO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네.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자기가 내뱉었던 말과 이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말을 주워 담지 못해서 네. 끙끙 앓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요즘 뭐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오히려 리더는 강한 추진력과 중간중간에 뭔가 노이즈가 생길 때 그냥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약간은 두꺼워야 되고 네. 내가 뭘 준비한지 다 알리지 않으면서도 나의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네네. 이건 뭐 저만의 철학이긴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뭐 예. 들은 내용이 지금 조성석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즘은 리더가 플랫폼이어야 된다고 하죠. 아까 말씀하신 블랙 흑의 느낌도 들고요. 또 이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느낌으로서의 후도 와닿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후흑 처음에 느낌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굉장히 뭐 리더가 아니어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소양 같습니다. 네. 네. 자, 정말 이게 항상 꽉 찬 인문학 교양 시간과 세상살이, 현실 얘기까지 다 들어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크리네요.